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응원의 마음, 그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해졌죠. 꽃이 피고 봄이 오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햇살을 쬐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 참 필요하죠. 오늘은 그런 따뜻한 시간 속에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가는 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매일을 조금 더 건강하게 또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저 오래 사는 삶만이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가느냐, 얼마나 즐겁고 보람차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하게 유지되며 삶 자체가 더 풍요롭고 기쁘게 흘러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지혜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삶을 다시 돌아보고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어요. 나는 지금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더 다듬고 실천해야 할지,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몸도 자연스레 따라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기분이 가라앉으면 몸도 무겁고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활기를 되찾곤 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괜찮아, 오늘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습관은 별것 아닌 듯해 보여도 마음을 다독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감정을 가라앉히며 삶의 분위기까지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어요. 병이라는 건 물론 무섭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 건 바로 걱정이에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혹시나 하는 불안에 시달리다 보면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머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 지금도 잘 버티고 있어 라는 다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겠지만 걱정에 끌려가지 않고 나를 믿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위한 시작입니다. 불평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잠깐 멈춰서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속 어두운 기운을 서서히 밀어내고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줍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쯤은 감사할 일을 찾을 수 있어요. 햇살 좋은 날씨, 가족의 웃음, 따뜻한 밥 한 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소한 것들이 때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불평은 마음을 지치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다르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죠. 몸은 참 신기해서 한동안 가만히만 두면 점점 무거워지고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가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작은 움직임도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헬스장에 가거나 거창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거나 마트까지 걸어가고 집안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내 몸을 깨우는 시간을 매일 마련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더 가볍고 부드럽게 느껴지고 마음에도 작은 활력이 찾아올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라도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것을 진짜 웃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웃음은 신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긴장을 완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웃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족과의 대화, TV 속 유쾌한 장면, 지나가던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에서도 웃음의 계기는 얼마든지 생깁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작은 웃음 하나가 하루의 기운을 바꿔놓을 수 있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의 분위기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웃음은 가장 쉽고도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화를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참다 보면 마음속에 그 감정이 고여 썩기 시작하고 결국 언젠가는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억지로 꾹 눌러 담는 대신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꼭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먼저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조금씩 밖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조용한 곳에서 혼자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종이에 써 내려가거나 가까운 친구와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은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몸까지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은 가볍게, 속은 비워두는 게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배가 꽉 찰 때까지 먹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보다 조금 부족한 듯한 포만감에서 멈추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수저를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줄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에 더 귀 기울이고 절제할 줄 아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게 절제를 배운 사람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단단해지고 자신을 돌보는 능력이 커집니다. 음식을 조금 덜 먹으면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적고 혈당이나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식후에 남는 여유로운 느낌이 삶의 리듬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습관을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꼭 거창하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면 작은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면 하루에 몇 줄씩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화초를 돌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누군가는 노래 한 곡 부르며 일상의 활력을 느끼기도 하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작은 목적과 기쁨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일이 내 마음을 환기시키고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하루하루는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높여주고 무엇보다 자신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담배는 수많은 해로운 습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끊어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는 익히 알고 있지만 담배를 손에서 놓는 순간부터 몸은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폐 기능이 서서히 좋아지고 혈관이 조금씩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입 냄새나 피부톤, 잦은 기침과 같은 불편함도 점차 사라지고 무엇보다 호흡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죠. 단 하루만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체내 산소량이 늘고 혈압이 안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담배는 끊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그보다 크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이 선택이 내 몸을 위한 선물이다라고 다짐하며 오늘부터 천천히 거리를 두어보세요. 그 하나만으로도 몸과 마음 모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꼭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집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이 훨씬 실용적이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격한 운동보다는 내 몸의 리듬에 맞는 무리가 없는 동작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식사 후 간단히 몸을 풀어주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계단 오르기, 제자리 걷기, 의자를 활용한 근력 운동 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운동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고가 아니라 계속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운동은 억지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도록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누군가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 운동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식이어야 해요. 억지로 시간 내어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아침 햇살 아래 동네를 걷거나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하는 가벼운 산책 혹은 TV를 보면서 따라하는 홈트레이닝처럼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하답니다.
꾸준함을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 하고 재미를 느끼려면 내 몸이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어야 하죠. 내 몸의 상태, 나의 생활 패턴, 나의 성향을 잘 살펴보고 그 속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찾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현명하고 오래갈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누구에게나 정말 꼭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지쳐있고 감정은 쌓여있고 생각은 복잡해지기 마련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멈춤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기 시작할 거예요. 명상, 깊은 호흡 또는 나만의 차분한 루틴. 꼭 정해진 형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노을을 감상하며 걷는 시간도 훌륭한 마음 다스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나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쉼표가 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나를 위해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그것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태도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며 사는 삶은 편안할 수는 있어도 어느 순간 정체되기 마련이에요. 반면에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마음은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고 두뇌를 활발히 움직이게 하며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책 한 권을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해보지 않았던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악기를 배워보거나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지 젊은 시절의 특권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선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 나이를 한참이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열린 태도가 바로 젊음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원천이 됩니다. 술은 삶에서 적당히 즐길 줄 알면 때때로 긴장을 풀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술을 마실 때는 자신의 컨디션과 상황을 살펴야 하고 감정에 휘둘려 마시거나 습관적으로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나 회복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마시면 몸이 금방 지쳐버리죠.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에서 멈추고 그 뒤로는 물이나 따뜻한 차로 마무리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술은 즐기는 것이지 이겨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니까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술은 삶의 소소한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나 믿음은 인생의 방향이 흔들릴 때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 설명되지 않는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든든히 자리한 믿음은 흔들리는 삶을 다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 누군가는 조용히 스스로와 대화하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든 자신이 의지할 수 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상이 신이든 자연이든 혹은 삶의 원칙이든 간에 그 믿음은 고요한 힘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해 줍니다. 신앙이나 믿음이란 삶을 무조건 긍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주는 내면의 근육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중심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다시 천천히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은 때때로 너무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 조급한 마음에 중요한 걸 놓치곤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든 어떤 상황에 휘말릴 때든 무조건 서두르기보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성급함은 실수를 부르고 여유는 통찰을 줍니다. 잠깐의 멈춤은 그저 시간을 늦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지금 이 방향이 맞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해답이 보이기도 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차분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삶이 빠르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 속도에 맞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만의 속도를 지키고 때때로 쉬어가는 선택을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결국 더 멀리, 더 건강하게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라도
집에 돌아와 나를 반겨주는 가족의 얼굴을 보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살아가는 힘이 다시 생기곤 하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자식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 함께 웃고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들이 쌓이면 삶은 단단해지고 마음은 한층 더 평온해집니다. 결국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걱정들이 자꾸만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죠. 하지만 고민이 깊어진다고 해서 해결이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나친 고민은 내 시간을 잠식하고 마음을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삶의 기쁨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고민은 때로 그냥 흘려보내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내려놓고 나를 더 단단히 지키는 쪽을 선택해 보세요. 내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생각이라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그 무거운 짐을 살짝 내려놓고 숨 한번 크게 쉬어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감정은 단순히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로 전이되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반면에 마음속에 미움을 비워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려는 노력은 마음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을 오래 품는 대신 왜 그랬을까?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건강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오래 담아두면 그 감정은 곧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몸과 마음에 쌓여 건강을 갉아먹게 되죠. 반면에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는 내 안의 평화를 되찾고 관계 속 갈등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만듭니다. 삶의 질은 단지 좋은 환경이나 풍족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이 얼마나 안정되고 편안한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도 효과적인 마음 챙김입니다. 그 노력 하나가 삶을 훨씬 더 가볍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제각각이면 몸도 혼란을 느낍니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그로 인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워요. 몸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살 때 가장 안정적으로 기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단순해 보여도 이 습관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기상시간은 빛이 들어오는 아침 시간대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규칙적인 패턴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잠도 더 깊어지고 하루의 컨디션도 좋아지죠. 작은 습관 하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 전체의 리듬이 바뀌고 활력이 생깁니다. 내 몸에 맞는 수면 리듬을 만드는 것, 그것이 건강의 첫걸음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건강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많은 수분을 잃게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그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 줄 뿐 아니라 몸속 신진대사를 빠르게 깨워줍니다.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특히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장 운동을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인 효과도 크죠. 물 한 잔이지만 그 물이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신호탄이 되어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피로감도 덜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바로 그 첫걸음이 아침 물 한 잔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끔은 일부러라도 자연 속으로 나아가 보세요. 흙을 맨발로 밟아보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며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일상 속에서 쌓인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의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도심 속에서도 작은 공원이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면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연은 말없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자연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더 단단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숙면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의 피로가 풀리고 면역력도 높아지며 감정 조절 능력도 안정됩니다.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전날 밤의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잠자리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건 단순히 좋은 매트리스를 고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적절한 온도, 그리고 일정한 수면 시간 모두가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도움이 되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깊은 숙면을 도와줍니다. 그저 피곤하다고 쓰러지듯 자는 것이 아니라 잘 자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한때는 괜찮았다고 느끼더라도 무리한 행동이나 반복된 피로는 결국 몸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젊을 때는 견디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무리들이 결국엔 건강 문제로 돌아오곤 하죠. 일을 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 나를 위한 여백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는 충분히 쉬어주는 것, 잠깐이라도 쉬며 숨 고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버티는 힘이 됩니다. 무리는 결국 몸이 언젠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때때로 멈춰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 믿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 친구 한 명쯤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이곳저곳에서 신호가 오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평소 건강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건 무척 소중하죠. 그런 친구는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아끼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오랜 지인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 보세요. 없다면 평소 병원 진료 시에라도 믿음직한 의사 한 분쯤은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결국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함께 챙겨줄 사람이 있을 때 더 든든해지는 법이니까요. 밥을 먹을 때는 그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되새기고 감사함을 되새기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따뜻한 음식, 그것을 준비한 손길, 함께 먹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잠시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모아보는 거예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식사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입 한 입을 음미해 보세요. 그 순간 그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소중한 의식이 됩니다. 하루 중 적어도 한 끼만큼은 마음을 담아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삶의 리듬도 기분도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누구나 속상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있다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인생은 언제나 순조롭지만은 않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는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잠시 멈춰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런 날도 있는 거지.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괴로움에 너무 깊이 빠져들기보다는 오늘은 그런 날이었다고 조용히 넘기고 내일을 다시 맞이해보는 것. 그게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좋은 글을 읽는 습관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방향을 다듬고 마음을 돌보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때때로 사람의 말보다 짧은 글 한 줄이 더 깊이 마음에 박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마치 나를 향해 쓰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품고 있던 고민이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것처럼 위로가 될 때도 있죠. 지친 날에는 책 속 한 구절이 나를 다독여주고 방향을 잃은 순간엔 짧은 시 한 편이 다시 나아갈 길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글은 말보다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잠깐이라도 활자를 눈에 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내 마음의 기초가 단단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따뜻해질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훨씬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꼭 큰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거나 지친 친구에게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이자 위로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스스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돕는 일은 결국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에너지를 돌려주는 순환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하나둘 쌓이면 삶에 대한 만족감도 자연스레 높아집니다. 오늘 하루 주변을 한 번만 더 살펴보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건네는 그 순간 내 마음도 더 단단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작은 목소리로라도 노래 한 곡을 불러보세요. 꼭 잘 부를 필요도 없고 특별한 노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나 흥얼거릴 수 있는 가사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짧은 노래 한 곡이 몸과 마음을 천천히 깨워주고 하루의 에너지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어줍니다. 노래는 감정을 풀어주는 통로이기도 해요.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밝은 노래 한 곡이 기운을 푹 돋아주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잔잔한 멜로디가 생각을 정리하게 도와줍니다.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폐활량을 늘리고 자연스레 호흡을 깊게 만들어 신체적으로도 활력을 불어넣죠. 특히 아침에 부르는 노래는 일상의 시작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해 줍니다. 거울 앞에서, 부엌에서 혹은 샤워하면서라도 오늘 하루를 위한 응원처럼 한 곡 불러보세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볍고 하루가 훨씬 다르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신선함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연스러운 치유 행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고 머릿속을 맑게 만들 수 있어요. 가까운 공원이나 나무 그늘 아래 햇살이 비치는 벤치에 잠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자연의 향기, 바람의 결, 풀잎 흔들리는 소리까지 함께 느끼며 호흡하면 내면이 점차 고요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얕고 빠르게 숨 쉬고 있었는지 그제야 실감하게 되죠. 의식적인 호흡은 단순히 폐에 산소를 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을 만들고 나 자신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맑은 공기와 함께 깊은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한층 더 맑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내 마음을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되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갑니다. 살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 그 친구의 존재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화를 참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참다 보면 그 감정이 안으로 더 깊이 스며들고 어느 순간 작은 계기로 폭발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참기보다는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겁니다.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을까? 혹시 나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식으로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미움과 분노가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위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렇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마음은 훨씬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편식은 특정 영양소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양한 색깔과 식감, 계절에 따라 나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을 고르게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예를 들어 채소, 과일, 단백질, 곡물, 유제품까지 가능한 한 편중되지 않게 식탁에 올려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곧 내 몸의 상태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 끼니 고루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면 에너지 수준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음식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편식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려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변화는 언제나 천천히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오래갑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모여 어느새 삶 전체를 바꾸는 기적 같은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아끼고 돌보고 싶은 진심에서 출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고 그 안에서 따뜻한 삶의 온기를 느끼며 오래도록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지혜의 숲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지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